안녕하세요, 찬나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지금 LTV는 풀고 DSR은 안 푼다고 하는데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뒤에 다 계산을 했으니까 그거 표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목을 보시면 지금 인수위에서 LTV는 공약대로 풀되 DSR은 손을 안 대기로 했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공약이 풀리면 누구한테 이득이냐면 이 고소득자한테 밖에 이득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현재 대통령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LTV 규제는 풀되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죠. 이 규제는 손대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는 대출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경우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윤 당선인의 공약인 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 80%까지는 풀되 이 DSR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표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을 먼저 알려드리면 자, 첫 번째로 바로 LTV 규제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 LTV 규제의 큰 틀은 바로 여기 있는데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9억 이하는 40%, 그 다음 9억에서 15억까지는 20%, 그 다음 15억 초과는 빵프로 나옵니다.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30% 나오고 비규제 지역은 옛날부터 70%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LTV의 가장 큰 틀이고 그 다음 완화해준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바로 서민이랑 실수요자에 대해서 이 LTV를 조금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사항을 보시면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LTV는 6억까지는 60%, 그 다음 6억에서 9억까지는 50%,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5억까지는 70%, 그 다음 5억에서 8억까지는 60%인데 이것도 보시면 최대 4억까지를 한도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만든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이 표가 아까 말씀드린 LTV 기준으로 제가 만든 표인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액을 나타낸 거고 5억부터 20억까지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투기 가열지구는 9억까지 아까 40%였고 그 다음 15억까지 20%, 그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죠.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9억까지는 50%, 그 이상은 30% 가능하고 비조정 지역은 70%입니다. 그럼 이거에 따른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냐면 여기 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투기 가열지구에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냐면 3억 8천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돈은 6억 2천입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여러분들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8천. 지금 투기 가열지구보다 1억 정도 늘었죠? 그 다음 필요 금액은 5억 2천 정도 되고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7억까지 가능하고 필요한 돈이 3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금액별로 차이가 좀 크죠. 그 다음 15억 이상 같은 경우는 우선 투기가열지구는 대출이 아예 안 나와서 전액 현금이 필요하고 현재 조정대상 지역만 이렇게 대출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필요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전에 제가 서민 실수요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민 실수요자들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냐면 자, 투기 가열지구 같은 경우는 9억까지 가능합니다.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4억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원래 기존 같은 경우는 2억 8천밖에 대출이 안 나왔다면 서민 실수요자라면 4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부담은 줄긴 줄었죠. 근데 어쨌든 9억까지이기 때문에 이 점은 알고 계시면 되고 조정대상 지역은 8억까지입니다. 지금 6억짜리 집을 사면 4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본인 돈이 2억 정도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8억부터는 지금 똑같죠. 4억 원, 4억 원.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아파트 가액에 따라서 어디 지구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우선 LTV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이 대출 가능 금액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하면은 이렇게 잠깐 멈춰두고 한번 보시면 되고 확실히 비조정 지역이 대출이 70%다 보니까 훨씬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LTV 규제에 더불어서 이제 DSR까지 규제를 가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인수위가 얘기한 이 LTV를 늘려준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럼 DSR 규제를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이 DSR도 현재 기준을 알고 가셔야 되죠. 지금 기준은 뭐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2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총 대출이 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바로 이 DSR 40%를 적용을 한다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연봉에 따라서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또 연봉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지금 이것도 제가 계산한 표인데 여러분들 연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출 가능한 금액을 전부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주담대 30년, 그 다음 이율 3.5%, 그 다음 원리금 균등으로 제가 계산을 해놓은 거라서 조금은 변동될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면, 자, 만약 여러분들 연봉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40%일 때 1년에 한도가 걸리는 게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월 상환액은 167만 원까지 가능한 거고, 자, 지금 여기 금액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신용대출이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연봉 5천만 원이신 분이 주담대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3억 7천까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 금액이 어떻게 변동되냐면 지금 여기는 신용대출에 따른 주담대를 제가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신용대출 4천만 원에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내가 실제로 주담대 받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1억 9,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신용대출 4천만 원밖에 안 빌렸는데 여기 주담대 금액이 거의 1억 7천이 줄었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주담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신용대출은 웬만하면 없애고 받는 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보시면 만약 연봉 8천이신 분이 신용대출을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면 주담대는 3억 7천까지 가능하고 이분은 기존에는 5억 9천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랑 이 LTV 표랑 같이 겹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공약에 따르면 LTV는 80%까지 늘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연봉 3천이다 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본인이 만약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주담대를 가장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죠? 자, 신용대출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2억 2천까지 가능합니다. 이 DSR을 적용을 한다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LTV로 한번 가보시면, 자, 아까 전에 연봉 3천일 때 주담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2.2억까지였죠. 근데 이 금액으로는 지금 어디까지 받을 수 있냐면 지금 비조정 지역에서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원래 LTV 기준으로 3억 5천까지 대출이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에다가 DSR을 적용을 해버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3억 5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억 2천까지 밖에 못 받습니다. 즉 여기 있는 대출 가능 금액은 아무 의미 없고 그냥 나는 2.2억인 거죠. 지금 여기 조정 대상 지역도 똑같습니다. 뭐 이게 LTV가 낮든 높든 상관없이 그냥 이게 전부 다 2.2억 고정인 거죠. 투기가열지구도 똑같죠. 지금 뭐 2억 4천까지 대출해준다는데 못 받는 거죠. 2.2억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계산해봐도 지금 LTV를 만약 이거를 지금 80%까지 늘려줬다고 해도 그럼 얼마죠? 자, 4억까지 여러분들이 대출을 원래 받을 수 있는 건데 DSR을 안 풀어버린다면 이제 2.2억까지 밖에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DSR을 안 건드리고 LTV를 푼다는 거는 누구한테 이득이냐면 바로 당연히 고소득자겠죠. 고소득자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것도 표를 한번 보시면 연봉 1억 이상이라면 고소득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DSR 기준으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7억 4천까지 받을 수 있고 뭐 신용대출이 대략 5천만 원 가지고 있더라도 5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분을 기준으로 LTV로 가보시면 연봉 1억에서 원래 대출을 7억 4천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다음 신용대출 5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5억 2천까지 가능한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DSR 규제가 LTV 규제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해도 원래는 7억 4천까지 받을 수 있는데 3억 8천까지 밖에 안 됐던 거죠. 근데 만약 이게 80%까지 늘어난다 라고 하면 만약 9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LTV
LTV 80%면 7억 6천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7억 4천까지 가능하니까 당연히 본인 한도인 7억 4천까지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자, 기존에는 3억 6천까지밖에 안 됐는데 2배가 늘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LTV가 늘어나면 무조건 이득이죠. 하지만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이 LTV를 아무리 늘려준다는데 아까 보신 2.2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자산 격차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두고 캡처해놓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공약대로 LTV는 풀고 DSR은 손을 안 대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더 올라가는 거고,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대출이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DSR은 꼭 한번 만지긴 만져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지금 당장은 손을 안 대고 아마 나중에는 이거를 조금 조정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